라라라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라라 닌자고 올드타운. 와. 자, 여러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웅입니다. 이 제품을 리뷰하기만 을 정말 손꼽아 기다렸는데 지금 이 앞에 보이시는 올드타운, 사실상 올해 최고의 닌자고 세트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가격이 419,900원, 브릭스가 4,851개, 미니 피규어가 무려 23개. 여태까지 나온 닌자고 제품 중에서 피규어가 가장 많은 제품 중 하나입니다. 여기서만 얻을 수 있는 레어 피규어들이 많지만 이 올드타운은 사실상 이스터에그 타운이라 할 정도의 디테일들이 있는데 진짜 이거 디자인한 사람은 변태가 분명하다고 생각되더라고요. 자, 그럼 실제 모습은 과연 어떨지 같이 한번 살펴봅시다. 미니 피규어는 총 23개로 이전에 봤던 친구들도 있지만 여기에 있는 이 관리부 요원을 제외하면 사실상 90%가 이번에 닌자고 팬들이 보면 아, 이건 살 수밖에 없지 라고 할 정도의 친숙한 캐릭터들이 많은데 리메이크 닌자들은 이전에 봤었고 다만 카이랑 콜은 본면이 없는데 이번에 이 제이가 뭔가 살짝 달라 보이죠? 글라이더를 메고 있는데 제이는 갑자기 왜 이번에 글라이더를 메고 있냐? 제이가 마스터호를 만나게 된 계기가 이 글라이더를 시험하다가 마스터호를 만나게 된 거였죠. 야, 이걸 여기서 구현해 줄 줄이야. 이런 디테일 너무 좋고. 자, 이제 여기서 올드타운에서만 얻을 수 있는 레어 피규어는 먼저 시계바늘 형제입니다. 피규어로는 약 9년 만에 나와졌는데 야, 옛날 모습 그대로야. 과거 시간의 마스터 시절의 복장으로 이전과 다르게 장식 같은 게 없죠. 또 한 가지 다른 점은 원래 오리지널 도복은 좌우 프린팅이 이렇게 비대칭이었다가 이번엔 전부 똑같이 대칭으로 바뀌었죠. 참고로 크록스는 예전에 한번 젊은 시절이 나왔다가 이번에는 헤어까지 구현을 해줬죠. 이때는 아직 원서 마스터 시절인 만큼 손에 이렇게 시간의 힘이 구현되어 있고 얼굴은 이렇게 기본 얼굴과 뒤에는 아크로닉스는 화난 표정, 크록스는 예전처럼 썬더즈 박사의 얼굴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크록스가 닌자고에 숨어 살 때 변장했던 썬더즈 박사까지 이 피규어로 구현해줬는데 옷은 원작과 똑같지만 아, 이 긴 수염이 없는 게 좀 아쉽다. 참고로 얼굴 조형은 아까 소개드렸던 크록스랑 똑같습니다. 이어서 잔의 아버지인 줄리엔 박사님 14년 만에 나와서 14년 만에 심지어 새로운 조형의 독수리까지 있고 야, 반갑다. 얼굴로는 이렇게 웃는 얼굴과 뒤에는 겁먹은 표정 투페이스로 구현됐습니다. 잔이랑 이렇게 같이 놓으면은 야, 이 장면을 구현하게 될 날이 올 줄이야. 너무 감동이다. 다음은 하루미. 어둠의 크리스털에서 입고 나온 화이트 마스크 버전의 목장인데 이에 맞춰서 이런 기본 얼굴 뒤에 이렇게 가면을 쓴 얼굴까지 표현해 줬습니다. 이거 후드도 같이 들어있습니다. 이번엔 이렇게 웃고 있는 얼굴로 나와줬는데 로이드가 왜 푹 빠진지 이해가 된다. 가마도는 이전과 딱히 차이점은 없지만 이렇게 진중한 얼굴과 뒤에는 그 가마던 특유의 비열하게 웃는 새로운 페이스가 추가됐습니다. 야, 이 얼굴 보니까 어딘가 그 옛날 생각도 난다. 그리고 페이스. 야, 얘 진짜 피규어로 언제 나오나 했는데 드디어. 페이스는 원래 아이언베런의 강요로 뛰어난 헌터 헤비메탈이라는 이름의 신분으로 숨겨왔다가 닌자들에게 본 모습을 보였는데 얼굴이랑 헤어 전부 똑같이 나와줬고 이렇게 웃는 얼굴과 뒤에는 이렇게 화난 얼굴 투페이스가 들어가 있습니다. 또 닌자고 세계에서 가장 고생하시는 가체부 에어지주 사원 이후로 약 11년 만에 피규어로 돌아오셨네. 늘 항상 그랬듯이 이렇게 가방이랑 편지를 들고 있고 얼굴이 살짝 좀 달라졌는데 뭔가 젊어지신 것 같다? 다음은 척. 에? 왜 줌인으로 보이는 피규어를 들고 왔냐고 물으실 텐데 그 척은 유령의 날에 잡혀있던 콜이 대화를 시도했던 그 친구가 얘입니다. 실제로 모습도 이렇더라고요. 양사부의 조정에서 벗어났을 때도 진짜 이 모습 그대로였어요. 이런 점까지 챙긴 게 레전드네. 그리고 여러 신비한 차를 만드시던 미스타케 할머니도 나오셨는데 원작과 똑같이 나와줬죠. 손에는 이렇게 차를 들고 있고 자, 이어서 이 제품의 핵심인 기념 피규어를 살펴보시면 먼저 젊은 시절의 우아 가마돈으로 야, 커스텀으로만 보다가 이게 정식 출시가 된 게 아직도 믿기지가 않아. 손에는 각각 지팡이랑 우는 창조, 가마돈은 파괴의 원소를 지니고 있고 참고로 도복의 글자가 닌자고로 바뀌었는데 마스터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등에는 이렇게 각자 정룡과 금룡이 그려져 있고
둘 다 얼굴은 이렇게 웃는 얼굴과 이렇게 화난 얼굴, 투페이스로 나와줬는데, 야, 이 가마돈의 빨간 눈이 진짜 감다살이야. 드디어 구현해졌어. 마지막으로 모두가 기다리고 기다리던 그 캐릭터, 최초의 스핀지쭈 마스터입니다. 홀리 지저스 크라이스트. 이분을 드디어 피규어로 영접하게 되네요. 옷은 이렇게 서로 마주보는 회색용 두 마리가 그려져 있고, 뒤에는 금색용이 그려져 있는데 우와 가마돈과는 살짝 다르죠. 옆에는 닌자고로 닌자라 그려져 있고, 그리고 가장 궁금하셨을 얼굴, 항상 애니메이션에서 나오긴 하지만 얼굴을 절대 드러내지 않다가 드디어 얼굴을 이렇게 드러내셨는데, 이렇게 희미하게 웃는 얼굴을 하고 계십니다. 얼굴이 뭔가 그 애들랑 비슷한 것 같아요. 또 뒤에는 이렇게 따은 머리카락까지 구현한 거 너무 좋다. 참고로 이 세 명이 이번 핵심 피규어인 만큼 받침대가 이런 식으로 3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야, 멋있다. 양쪽 끝부분을 이렇게 분리해 주시고 다른 기념 피규어랑 연결시켜 줄 수 있는 거죠. 야, 빨리 나머지 두 피규어도 나와줬으면 좋겠다. 자, 이번에 함께 나온 대장간이나 닌자고 캐릭터도 조립 재미를 느꼈지만, 이 올드타운은 진짜 조립하면서 느낀 게 과거와 현재, 미래를 섞은 느낌과 디자이너는 미친 변태라고 생각될 정도로 조립할 때 진짜 큰 재미를 느꼈어요. 그리고 건물 이외에도 이런 목공서가 있는데, 닌자고로 척이 운영하는 가게 같죠? 왼쪽에는 이런 목재들이랑 위에 있는 책상에는 파일럿 시즌 때 닌자들이 우리를 데려다 줄 때 쓰던 그 마차의 설계도가 있습니다. 이게 벌써 15년 전. 또 미스타케가 운영하는 포장마차도 있고, 이렇게 천을 드러내 주시면 주전자란 찻잔이 보이죠. 이제 올드타운의 입구를 살펴보시면 어딘가 스핀지쭈 스톤이 조금 생각나고, 입구 양쪽에는 이렇게 벚꽃나무가 자라나 있고, 오른쪽에는 개나리 나무가 자라나 있습니다. 뒤쪽으로 들어가서 여기에 이 입구 지붕을 들춰주시면은 그린 닌자의 예언서가 숨겨져 있습니다. 야, 이거 시즌 1 1화에 나왔었던 거죠. 그리고 프라임 엠파이어의 마더보드까지 있고, 왼쪽 벽에는 닌자고 시즌4에서 첸이 닌자들에게 제한이 살아있다고 전한 그 포스터가 붙여져 있습니다. Zayn Alive. 이제 입구 옆쪽 건물로 넘어가서 1층에는 우체국, 위에는 상점이 있고, 여기 우체국 앞에 이렇게 우체부 아저씨가 있네요. 그리고 계단 아래를 자세히 보시면은 드래곤 라이징 시즌2에서 나온 마스터 드래곤 에갈트와 론투, 그리고 마법사 간달라리아의 그림이 있습니다. 금지된 다섯을 봉인한 이야기의 그림인 것 같죠? 우체국 입구 옆에는 이렇게 우체통이 있고, 위에도 이렇게 포스트 오피스라고 적혀져 있죠. 더 옆으로 가주시면은 이렇게 낙설한 포스터가 있는데, 아래쪽은 스카이 해적의 졸리로죠. 위에는 X표가 쳐진 가마돈의 알드들의 표식과 우크루 심볼이 그려져 있네. 야, 이것도 오랜만이다. 그리고 밑에는 웬 낯선 포스터가 있는데, 스핀지쭈 형제라는 책에 나오는 인물로 수염이 많은 사람은 민다로, 꼭두각시를 쓰는 사람은 테너 브렉스라고 합니다. 또 아래를 자세히 보시면은 닌자고 도깨비 습격 심볼까지 있네요. 스티커긴 하지만 이렇게 보니까 진짜 추억이다. 이제 우체국 내부를 살펴볼 건데, 간단하게 지붕을 잡고 이렇게 펼쳐서 볼 수 있습니다. 내부를 보시면은 왼쪽엔 정수기랑 오른쪽에는 편지랑 기펜, 그리고 또 어김없이 닌자고 카드가 들어있는데, 이번에는 크런차 카드입니다. 근본 개그캐. 창문 쪽에는 편지가 보관된 서랍이 있고, 위에는 프라임 엠파이어의 칩이 있네. 위에 플레이박스라고 적혀져 있는데 아마 플레이스테이션을 참고한 것 같죠? 아니 근데 카이 너 이때 주인공 아니었는데 주인공인 척하네. 그리고 자세히 보시면은 이렇게 너크랙 카드까지 있는데, 아니 둘이 찐친이라고 같이 놓여져 있는 거 뭔데? 그리고 옆에 있는 바깥쪽 벽을 자세히 살펴보시면 카이, 니아, 와일드파이어가 일렉트로타이드 부조를 공격해서 현상수배당한 포스터가 붙여져 있습니다. 최근의 일이죠. 그리고 옆에 있는 이 석상 부분을 건드려 주시면 이렇게 벽을 파괴할 수가 있는데, 머릿속에서 와일드파이어가 벽을 부숴버리는 느낌이 생각난다. 이제 2층으로 가보시면 드래곤 헌터의 가게로 입구 위에 이렇게 드래곤 헌터의 표식이 있죠. 그리고 건물 옆에 페이스라는 이름도 적혀져 있고, 내부에는 각종 기계 부품들이 놓여져 있는 정도고, 지붕에 달린 크레인은 이렇게 움직일 수 있고요. 옆에 있는 톱니바퀴를 돌려서 이렇게 올려주거나 내려줄 수도 있습니다. 오른쪽 끝 지역엔 이런 전망대가 있는데, 입구에 이렇게 룩아웃, 조심하라는 거죠. 왼쪽엔 이런 가로등 표지판이랑 지붕을 뜯어준 후 이렇게 내부를 볼 수 있는데,
바깥에는 올드타운이라고 적혀져 있네요. 책상에는 양초랑 4개의 무기 대장간 사진까지 있습니다. 이어서 우체국과 전망대 사이에 이렇게 썬더즈 박사의 아파트가 구현되어 있는데, 여기서 디자이너 변태 의심점 1, 옆에 있는 이 돌계단을 뜯어내 주시고 안을 자세히 보시면은 모로의 유해가 있습니다. 야, 이걸 여기다 숨겨뒀네. 그리고 그 위에는 중형 크기의 벚꽃나무가 있는데, 디자이너 변태 의심점 2, 뒤쪽을 보시면은 여기 위엔 빨간 브릭이 놓여져 있죠. 이건 바로 어린 시절의 모로가 바람의 힘으로 날렸던 그 연입니다. 와. 아니, 아래에는 모로의 유해, 위에는 이렇게 모로가 날린 연. 진짜 디테일 미쳤다. 뒤쪽을 보시면은 누가 봐도 열어주세요 라고 하는 수상한 돌이 있는데, 이렇게 입구를 약간 들춰내거나 아예 이렇게 펼쳐볼 수 있습니다. 내부를 자세히 보기 위해서 윗부분을 이렇게 슬라이드해서 빼내주실 수 있고요. 이곳은 이번 드래곤 라이즈 시즌4의 메인 보스인 로얄리스트가 머무는 곳으로, 안에는 이렇게 임페리움식 최첨단 기계랑 내부는 이렇게 드래곤의 그림과 베아트릭스의 초상화가 달려 있습니다. 아이, 대체 둘이서 뭘 꾸미고 다니는 거야. 옆에는 올드타운의 뒷문으로 안에 양쪽 벽을 보시면은 포스터가 달려 있는데, 하나는 물레방아가 달려있는 게 아마 템플시티의 일부분인 것 같고, 다른 포스터의 경우 닌자고 시즌13의 주요 무대인 스타로의 전경이 그려져 있습니다. 다시 반대편으로 돌아와서 아래측에 웬 버려진 집이 있는데, 루미야 잠깐만 나와봐라. 내부를 보시면은 이렇게 그냥 비어있어요. 있는 거라고는 여기에 검이랑 위에는 닌자고로 슬립이라 적혀져 있는데, 야, 이거 하루미 그 자전거잖아. 어우, 소름 씨. 그리고 이 위층이 썬더즈 박사가 사는 곳으로, 입구 위에 이렇게 닥터 썬더즈라고 적혀져 있죠. 지붕을 분리해 주시고 이렇게 벽을 뜯어준 후 내부를 보시면은 박사답게 책이랑 트로피가 보관되어 있고, 여기에 이렇게 책이 있는데 닌자고로 잭 더 래빗이라고 적혀져 있는데, 야, 이거 그거잖아. 우가 로이드한테 뱀을 믿지 말라는 이야기를 들려줄 때 읽어줬던 그 책이잖아. 야, 이것까지 구현해줬다고? 또 옆에는 금지된 스핀지쭈 두루마리가 있고, 여기 책상에도 뭐가 있는데 닌자들이 빛의 신전에서 각성하는 방법이 그려진 그림까지 있습니다. 야, 진짜 미쳤다 이건. 그리고 아까 뜯어준 이 벽에도 이렇게 숨겨진 이스터에그가 있는데, 왼쪽에는 유령의 날 월식과 옆에는 드래곤폼 각성 방법, 뛰어올라 날려 회오리킥. 또 그 옆에는 가마돈의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이거 아마 시즌 11에서 나온 그 두려움을 보여주는 거울, 그걸 표현한 것 같아요. 위층은 공간이 좁게 표현되어 있고, 안쪽을 자세히 보시면은 미스타케의 가게에서 볼 수 있었던 도깨비와 드래곤의 벽화가 그려져 있습니다. 이 바닥에도 뭔가가 있는데, 여기 아까 그 지붕 부분을 다시 떼어 주신 후 여기 흰색 벽을 부숴줍니다. 이렇게 바닥 밑부분을 꺼내줄 수가 있는데, 이렇게 보시면은 왼쪽에는 오리지널 드래곤 전환과 오른쪽엔 닌자고 무비 드래곤 전환 장난감이 놓여져 있습니다. 이거 처음에 로봇 시리즈만 나왔다가 전환까지 나왔네. 그리고 트위치 팀에 대한 신문도 있고요. 또 벽에 이런 와이어가 있는데 아까 봤던 전망대까지 이어져 있습니다. 여기에 달려있는 이 부품을 이용해서 이렇게 건너가던 듯한 연출을 해줄 수 있는 거죠. 마지막 3층으로 넘어가서 베란다에 이런 망원경이 달려있고요. 여기에 아까처럼 지붕을 떼주신 후 벽을 또 떼주시면은 이렇게 의자에 앉아있는 썬더즈 박사와 함께 아래는 이렇게 서랍이랑 책상 위는 선풍기, 그리고 닌자들이 우주로 날아갔을 때 니아가 읽어줬던 그 신문이 있습니다. 거기다 벽 옆에는 무려 워지라와 니아드의 이야기가 그려진 그림까지 있습니다. 이거 미지의 바다에서 우가 보여줬던 그림이었죠? 진짜 크럭스가 사는 곳인 만큼 각종 역사 이야기가 숨겨져 있는 디테일이 대박이야. 마지막으로 최초의 스핀지쭈 마스터를 기리는 곳까지 있습니다. 이거 보니까 그 고스트 닌자고에서 나온 최초의 스핀지쭈 마스터 무덤이랑 비슷한 것 같아. 중앙엔 이렇게 최초의 스핀지쭈 마스터의 조각상이랑 그 주변엔 횃불이 있는데, 바깥엔 이렇게 진동의 낫, 번개의 쌍절곤, 얼음 수리검, 불의 검 그림까지 표현되어 있습니다. 야, 진짜 이 순서로 보니까 추억이 샘솟는다 진짜. 자, 제가 왜 이 최초의 스핀지쭈 마스터를 기리는 곳을 마지막에 소개한지 궁금하실 텐데, 아까 그 최스바를 기리는 곳의 부품들을 이용해서 이 올드타운을 옆으로 확장시킬 수 있는데, 불의 검과 얼음 수리검의 부품을 빼주신 후
남겨진 최초의 스핀지주 마스터의 동상은 입구 바깥쪽과 우체국 사이로 연결시켜 주시고, 우체국 바깥 부분에 있는 이 부분을 빼주신 후 여기 옆에 끼워 주시고, 불에 건 그림은 이렇게 입구 바깥쪽에 끼워 주십니다. 우체국 옆은 썬너저 박사의 아파트를 연결해 주신 후, 아까처럼 여기에 있는 지형의 일부를 이렇게 빼주신 후 이쪽에다 끼워줍니다. 이제 전망대도 이쪽에 끼워주신 후 마지막 이 얼음 수리건 그림을 이쪽에 끼워주시면은 이렇게 올드타운의 확장이 완료되었습니다. 와... 개인적으로 이렇게 확장한 게 뭔가 솔직히 더 이쁜 것 같아. 이번 드래곤 라이징 시즌4에서 이 올드타운이 실제로 나온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과연 이 시대에서 어떤 이야기를 보여줄지 기대됩니다. 네, 오늘 이렇게 올드타운을 같이 한번 살펴봤는데 진짜 닌자고의 오랜 팬으로서 이 제품은 올해 최고의 세트가 아닐까 하고 생각될 정도로 가격 41만 9,900원에 피규어 구성은 말할 것 없이 너무 좋고 지역마다 옛 추억을 생각나게 하는 각종 이스터에그도 많아서 저같이 닌자고의 오랜 팬이라면 꼭 강추하고 싶은 제품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이번 닌자고 올드타운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남겨주시고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전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